오래전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미려한 숲속 깊은 곳에는 마법의 슈퍼푸드가 숨어 있었다. 그 이름은 엘라 힘베리. 이는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전설 속에서만 내려오던 열매였다. 엘라 힘베리는 보기에는 작고 평범한 붉은 열매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 안에 담긴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한 것이었다. 이 열매를 처음 발견한 이는 숲의 영혼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마녀였다. 그녀가 어린 시절 숲속을 거닐다 우연히 엘라 힘베리를 발견하고 그 맛을 보았을 때 그녀의 몸은 물론 마음까지 평안하고 강력해짐을 느꼈다. 그 후로 그녀는 이 열매의 비밀을 더욱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다. 엘라 힘베리는 단순한 영양 공급원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사람의 지각을 확장시키고 상처를 치유하며 기운을 북돋아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힘은 남용하면 안 되는 것으로 한 번에 한 알 이상 먹으면 반대로 사람의 의식을 어지럽히고 환각을 불러일으켰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녀는 이 열매를 신중하게 관리하며 특별한 시기에만 수확하여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녀를 찾는 사람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 그 작은 열매의 힘에 의해 치유와 안정을 찾고 돌아가곤 했다. 이를 본 한 젊은 탐험가가 이 전설을 기록하고자 먼 길을 떠났지만 그 길은 무척 험난했다. 숲은 그를 시험하며 머릿속에 거센 두려움을 심어주었고 엘라 힘베리를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숲의 음성을 통해 마녀를 만나게 되었고 마침내 그녀로부터 엘라 힘베리의 진짜 힘에 대해 직접 들을 수 있었다. 마녀는 탐험가에게 열매의 가치를 상기시키며 그 효능이 남용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경고했다. 어리석은 자는 이 열매를 통해 자연의 질서를 깨뜨릴 것이고 궁극적으로 화를 부르게 될 것이네 라고 그녀는 강하게 말했다. 탐험가는 이 기록을 세상에 퍼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노트에 조용히 담아 자신의 마음속에 간직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가 쓴 기록은 그의 후손들에게 전해졌고 그들은 숲과 자연을 보호하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갔다. 엘라 힘베리는 아직도 그 숲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비밀은 마녀와 탐험가만이 알고 있을 따름이었다. 이 전설은 많은 이들에게 자연과 생명의 신비에 대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며 현대 문명 속에서도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하게 했다. 그리고 지금도 엘라 힘베리의 전설은 전해져 내려오며 우리 역시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 돌아보고 진정한 가치와 조화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두 번째 이야기어는 화창한 일요일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이른 시각에 일어난 홍길동은 약간의 두통을 느꼈다. 그는 최근 바쁜 일상 때문에 물을 적게 마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기로 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신체의 해독작용이다. 물은 각종 대사작용을 통해 몸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한다. 길동은 친구 중 한 명이 자주 피곤하다고 해서 병원에 갔다가 물을 적게 마셔서 피로가 가중된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났다. 이때부터 그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두 번째, 물은 체온 조절에 필수적이다. 홍길동은 지난 여름 기온이 30도를 넘는 무더위에 물을 자주 마시지 않아 탈수 증세를 겪은 적이 있다. 체온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지치고 무기력해질 수 있어 물은 여름철에 특히 중요하다. 세 번째 이유로 꼽을 수 있는 것은 피부 건강이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실제로 물을 많이 마신 후에 그의 피부가 더 맑고 건강해졌다고 느낀 적이 있다. 길동은 요즘 피부 트러블이 줄어든 것도 물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네 번째로는 소화 기능 개선이 있다. 그는 과거에 위장 장애로 고생한 적이 많았는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시작한 후부터 그런 증상이 많이 사라졌다. 물은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다섯 번째, 물은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준다. 홍길동은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물을 충분히 마셨던 이 식욕이 줄고 체중 관리가 훨씬 수월해졌다. 물을 마시면 자연스럽게 칼로리 섭취량이 감소하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섯 번째 이유는 면역력 강화이다. 길동은 항상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충분한 수분 섭취가 면역력을 강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 물을 지속적으로 챙겨 마시기 시작했다. 그 결과로 그는 감기에 덜 걸리게 되었다고 느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이유는 집중력 향상이다. 물 부족은 쉽게 피로를 유발하고 두뇌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길동은 최근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었을 때 신경이 무척 날카로워지고 집중이 잘 되지 않았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물을 충분히 마신 후부터 그런 문제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물이 중요한 이유들을 몸소 체험한 홍길동은 매일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되었다. 그는 이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항상 수분 섭취를 잘 챙기길 권하고 있다. 결국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며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좋은 습관임을 느끼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이현재는 젊은 직장인으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도 떨어지고 몸에 건강의 적신호가 켜지기 시작했다. 이런저런 핑계로 미뤄왔던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은 이현재는 식단부터 개선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던 그녀에게 등장한 것은 바로 건강한 식단 블로그였다.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은 유명한 영양사 김수현이었다. 김수현은 건강한 식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현재는 이 블로그에서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라는 글을 발견하게 된다. 그 가이드는 초보자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건강한 식단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었고 이현재는 곧바로 그 가이드에 매료되었다. 가이드는 단순히 식단 계획뿐만 아니라 건강한 재료를 선택하는 요령부터 쉽고 맛있게 요리할 수 있는 비법 등 초보자들이 흥미롭게 따라할 수 있는 다양한 팁들이 만재되어 있었다. 또한 너무 엄격하게 식단 계획을 짜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유연한 접근 방식을 추천하는 것 역시 인상적이었다. 이현재는 일주일간의 식단을 계획하며 가이드에 나온 대로 아침에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 만든 스무디, 점심은 잡곡밥과 근처 시장에서 구입한 신선한 채소로 만든 샐러드, 저녁은 가벼운 단백질 식단을 시도하기로 했다. 특히 채소를 싫어했던 그녀가 블로그의 조리법대로 만든 바비큐 채소, 스테이크에 감탄하며 점차 건강한 식단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식단을 따라가는 동안 이현재는 몸의 변화를 느꼈다. 피로감이 줄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한결 수월해졌으며 피부도 보다 맑아 보이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을 느꼈고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졌다. 이현재는 건강한 식단 블로그에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다. 자신의 긍정적인 변화를 공유하며 다른 사람들도 이 가이드를 통해 건강한 삶의 첫걸음을 내딛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그녀는 댓글에 답변을 받아 그로부터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그렇게 이현재의 건강한 식단 따라잡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식습관 변화에 그치지 않고 그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치며 끝없는 건강 여정의 시작이 되었다. 변화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모든 초보자들에게 이현재의 이야기는 많은 영감을 주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의 현대 도시에서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민지였고 그녀는 도시의 바쁜 삶에서 직장과 가족을 모두 챙기느라 늘 분주했습니다. 이런 생활은 그녀의 건강, 특히 소화 건강에 여러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주 속이 더부룩하고 불규칙한 식사와 스트레스로 인해 장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지의 오랜 친구인 은지가 건강에 좋은 습관을 추천하며 프로바이오틱스를 소개했습니다. 은지는 미소 지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장 건강은 전신 건강의 열쇠라잖아. 나도 예전에 비슷한 문제로 고생했는데 프로바이오틱스를 정기적으로 섭취하고 나서 많이 좋아졌어. 민지는 관심을 가지고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인터넷과 책을 통해 연구하면서 프로바이오틱스가 장 내 유익균을 증식시켜 소화를 개선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장의 균형을 유지하고 다양한 소화 문제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민지는 요구르트 같은 반려유 제품을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맛이 별로였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익은 맛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침 식사로 그릭 요거트와 과일을 함께 먹으며 흥미를 더했죠. 하지만 요구르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지던 어느 날 그녀는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를 직접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여러 브랜드와 제품 옵션을 비교하며 그녀는 자신에게 딱 맞는 제품을 발견했습니다. 사용 후기와 전문가의 권고를 읽어보고 자연에서 추출한 고품질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선택했죠.
프로바이오틱스를 매일 섭취하기 시작한 후 민지는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장이 더 편안해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고생하던 소화 불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침에 가벼운 기분으로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단순히 프로바이오틱스에 의존하는 대신 그녀의 전체적인 생활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명상과 요가를 시작했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데도 신경 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지는 너무도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소화 건강은 눈에 띄게 나아졌고 덕분에 그녀는 더 많은 에너지를 얻었으며 일상에서 더 많은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지는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을 주위의 친구들과 가족에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 몸의 신호를 잘 듣고 그것을 존중하는 거야. 소화 건강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인 습관이 결과를 만든다는 걸 깨달았어. 이렇게 민지는 자신의 소화 건강을 돌보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 역시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건강한 습관을 탐색하게 되었고 프로바이오틱스의 이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